안녕하세요. 라디오 진해살롱 진행의 이수미입니다. 정말 뜨거운 여름이네요. 전국적으로 40도의 폭염과 열대야가 27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하신가요? 온 도시가 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날씨 말고도 진해를 핫하게 하는 이슈가 또 있죠. 네, 정부의 해군사관학교 이전 계획으로 진해가 말 그대로 끓고 있습니다. 오늘 라디오 진해살롱은 좀 특별하게 진행합니다. 여기는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기차역 진해역 TMO 임시 스튜디오이고요. 이곳은 마을 공동체 미디어 진해 마을 라디오입니다. 최근 정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해군사관학교 이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해사 이전은 단순히 군 교육기관 하나가 지역에서 사라지는 문제가 아니라 군항으로서 진해의 도시 정체성과 깊은 관련이 있고 지역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라디오 진해살롱에서는 해군사관학교 이전과 진해 군항이라는 제목으로 해군사관학교 이전에 대한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시리즈로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그 첫 순서로 해군사관학교 총동창회 옥포회를 모시고 해사 이전의 타당성을 해군장교 양성을 위한 교육적 측면과 군사 안보적 측면에서 중점적으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지금부터 진행합니다. 해군사관학교 총동창회에서 나와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각자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해사 27기 전상중 해군 예비역 제독입니다. 저는 지난 57년간 해군사관학교와 진해에서 머물면서 예양심을 많이 가졌던 해군 제독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는 군 30여 년 생활 중 특히 잠수함, 수상함, 특수전 부대장을 역임하고 마지막에는 해군사관학교 부계장 겸 생도대장을 역임했습니다. 현재는 해사 명예교수로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계속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해군사관학교 39기로 85년에 졸업 및 임관한 최명한 제독입니다. 태어난 곳은 진해가 아니지만 현재는 진해에서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하고 가족과 함께 또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해군생활하면서 이제 많은 함정 근무하고 또 육상 근무를 했고요. 특이한 것은 이제 일본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일본 해상 자위대 유학을 다녀온 바가 있고요. 도쿄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서 일본 무관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해군의 마지막 보직은 8전투 훈련 단장이었습니다.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저는 해서 36기로 임관한 손영섭 예비역 대령입니다. 현재는 해군사관학교 총동창회 경남지회장을 맡고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오늘 이 방송을 여러분들께 전달하고자 여러분들께 많은 얘기들을 나눌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귀한 걸음들 해주셨는데 먼저 해군사관학교 총동창회 옥포회 소개를 좀 부탁드려요. 예, 우리 옥포의 목적은 먼저 우리 회원들 간의 소통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요. 그리고 회원들의 복지 정진과 회원 상호간들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모교 사랑입니다. 모교와의 발전을 위해서 서로 돕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해군과 해병대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옥포의 경남지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해군사관학교 통합 이전과 관련해서 지역에서 연일 반대 시위가 열리고 있고 또 반대 성명 발표도 계속 이어지고 있죠. 며칠 전에는 진해 시민단체 중심으로 해사 통합 이전 반대 범시민 대책위원회 또 결성되기도 했는데요.
옥포회에서도 참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의 해사 이전 계획을 바라보는 옥포회의 입장이 조금 각별할 것 같아요. 진해에서 내륙인 대전으로 해군사관학교를 이전시켜서 국군사관학교로 통합하는 정부의 계획안에 대해서 해군사관학교 총동창회의 공식적인 입장을 먼저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우리 해군사관학교 총동창회인 옥포회의 동창회의 책 입장문은요, 우리 1만여 명의 동문과 함께 미래 해군을 이끌어갈 우리 정예 해군 장교 육성을 위해서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관학교 통합안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네, 해군사관학교는 해군 장교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이잖아요. 해사 이전의 타당성에 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사의 교육기관으로서의 목적과 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해군 장교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올해가 해군사관학교 창설된 지 8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네.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이 바다를 품은 진해 교정은 수많은 해군과 해병대 장교들에게 바다로 나아가는 출항지로서 깊은 정체성을 형성해 왔습니다. 이는 단순 행정 통합이나 효율성을 이유로 내륙으로 학교를 옮기는 것은 해군 고유의 정통성과 자부심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의견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우리 해군 장교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다를 이해하는 장교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우리 해군은 육군하고 달리 바다를 생활 공간으로 하고 함정을 직장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만과 함대를 중심으로 해서 작전도 하고 운영합니다. 그래서 교실 교육만으로는 훌륭한 해군 장교를 양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해군 장교를 양성하는데 진해라는 교육 환경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 그리고 장점은 뭘까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진해라는 지명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바다 해자가 있습니다. 진해는. 그리고 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압한다는 그런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바다를 제압하는 곳. 그래서 이 해군 기지가 있어야 되는 게 진해만큼 이렇게 특별한 곳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군은 이제 특히 바다를 지키는 군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진해는 바다만 있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해군의 심장과도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해군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교육사령부가 위치해 있고요. 해군의 모든 수병들, 그다음에 부사관들, 장교들은 진해에서 교육을 받고 진해에서 해군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작전사령부 예하에 있는 여러 가지 군 부대들, 작전 부대들이죠. 잠수함사령부를 비롯한 특수전 전단, 그다음에 8전투 훈련단 같은 훈련 부대들이 있고요. 진해기지 사령부를 포함해서 그다음에 함정들을 정비하는 정비창, 또 그다음에 해군의 모든 군수물자를 지원하는 군수사령부들이 있어서 이러한 전투부대들과 군수부대들, 그다음에 훈련부대들이 있음으로써 사관생도들은 이러한 것들을 함정들을 보고 또 배우면서 현장에서 실습을 실제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4년 동안 있으면서 지나가는 함정들을 보면서 나는 저 배에 함장이 돼서 나중에 어떻게 지휘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꿈들을 키우면서 교육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진해라는 환경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장 교육의 특징과 장점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해군사관학교 교육에서 현장 교육은 왜 중요할까요? 전상준 제독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해군사관학교 교육은 기본적으로 인문학과 군사학 두 개 분야로 이제 학위를 이수하게 되는데요. 4년 동안에 이제 인문학 교육 외에 군사훈련, 함정 실습, 리더십 교육, 해상 전투 훈련, 또 해양 정신 함량 등을 함께 실시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학교의 위치는 단순히 캠퍼스 이전 문제가 아니라 교육 체계 전체와 연결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최근에 현대전의 양상이 과거와는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디지털 환경도 바뀌고 있고 그래서 저는 미래전이 어떻게 펼쳐질지 저는 가늠조차 되지 않는데요. 과거의 전쟁에 비해서 현대전 또 미래전의 양상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전상준 제가 대표님 계속 말씀해 이야기해도 주시겠어요? 되겠습니까? 네. 과거에는 이제 해상, 공중, 지상을 이렇게 분리해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통합적으로 생각을 하죠. 물론 이제 미래전, 뭐 우주전, 또 AI, 뭐 이런 드론, 뭐 모든 걸 합쳐서 통합적으로 이렇게 전쟁을 구사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성 함량입니다. 네. 우선은 전문성이 함량이 돼야만 그 전문성을 바탕으로 합동성이 강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문성은 어떻게 형성되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은 특히 그 지상하고 공중하고는 달리 네. 해상은 바다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바다를 통해서 시맨십을 익혀야 된다는 거죠. 네. 늘 바다를 바라보면서 바다 냄새를 맡으면서 바다와 더불어 살아가는 그러한 것이 돼야 됩니다. 지금 저희들 앞바다는 옛날 이수신 제도께서 하신 옥포 해전이 일어났던 곳이거든요. 네. 우리 교과에도 있지만은 옥포만, 그 다음에 망해봉 또는 천자봉 이런 모든 바다와 관련된 군항 이런 것들이 결국 해군 상한 생도들한테 바다에 대한 시맨십을 늘 일깨워 주는 곳이라고 저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것이 바탕이 되어야만 합동성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네. 합동성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상군상한학교 상호 방문 교육을 하고 있고 각종 합동 세미나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성 함량이 가장 먼저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해군사관학교 이제 그 요번에 이제 이슈가 갑자기 나온 건 아니거든요. 해군사관학교뿐만 아니라 사관학교 교육이 시대 변화에 따라서 달라져야 한다,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어 왔어요. 이번 정부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계획의 주요 이유도 미래전의 속도, 과학기술의 발전, 또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른 사관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사관학교 교육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말은 경청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앞서 말씀하신 대로 융합전과 또 다영역전 시대라면 융합 능력과 합동성을 키우기 위한 사관학교 교육 개선도 필요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들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이제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보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볼 수 있듯이 드론 전쟁이 상당히 또 곽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제가 생각한 견지에서는 그런 것 때문에 전문성을 훼손해까지 합동성을 강화시켜야 된다는 건 아니라 이거죠. 상한생도 시절이라는 것은 4년간의 그 과정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성을 먼저 함량을 시켜야만. 우리는 배를 지휘하는 배의 구성원이거든요. 그래서 배라는 것은 육상하고 또 공중하고는 또 다른 점이 있답니다. 배라는 것은 한 개체는 하나의 국가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배에서 그 시맨십과 항해 운영술, 바다에 대한 친숙함이 어우러져야만 거기 바탕으로 드론이다, AI다, 우주전이다, 모든 합동성이다 이런 것이 같이 곁들여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군사관학교 교육을 좀 개선한다면 그런 분야를 충분히 여기에서도 보완할 수 있다 저는 생각을 듭니다. 예. 네. 해군사관학교 교육 개혁의 방향성에 대한 의견 다른 분들도 어떻게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관학교의 개혁은 필요합니다. 네. 사실 지금까지 이제 80년 동안 우리 교육 체계라든가 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자원들도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개혁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개혁이 꼭 통합을 해서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것도 문제시가 되고요. 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합동성이라는 게 뭐냐면 각 군들이 예를 들어서 해군 같은 경우는 해군 작전에 정통해야 되고요. 지상 작전 같은 경우는 육군 같은 경우는 지상 작전이나 야전 지휘 능력이 있어야 되고 공군 같은 경우에는 우주 항공 작전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한 다음에 이 세 가지의 군이 모여서 그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게 합동 작전 또는 합동성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사관학교 1, 2학년 과정 이런 과정들은 지금으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오케스트라 뭐 예를 들어보면 오케스트라 하려면 바이올린은 엄청나게 바이올린을 잘 키는 사람, 그 다음에
기타 첼로 잘 치는 그다음에 피아노 잘 치는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최고의 사람들이 모여서 지휘자의 뜻에 따라서 교향악단을 만들어서 훌륭한 연주가 나오는 것인데 상관학교 과정은 사실은 바이올린을 켜는 방법, 악보를 보는 방법 정도의 그 교육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받고 있는 나와서 실무에서 다 이제 합동성을 교육을 받는데 합동 작전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사관 생도 시절부터 합동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통합해서 한다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 군에서 정말로 뛰어난 전문성을 갖춘 다음에 그 요원들이 나와서 실제적으로 이제 그 현역 실무 생활이죠. 소령 중령 때 하는 건데 그래서 만약에 합동성을 강화하고 싶으면 실무 나와서 소위나 중위 때 각 군에 가서 근무를 하게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대안으로. 왜냐하면 내가 육군에 가서 육군 탱크도 타보고 같이 구보도 해보고 육군 장교들이 해군에 와서 배도 타보고 멀미도 해보고 그리고 공군 애들이 와서 우리 배를 타고 우리가 공군에 가서 비행기도 타보고 해야 서로 이해할 거 아닙니까? 근데 단지 자운대라고 하는 그 대전 내륙 지방에서 통합교육에서 합동성이 길러진다. 이거는 정말 우리가 군생활을 30년 이상 했는데 그렇게 해서 합동성이 강화될 것 같으면 사관학교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다 모아놔서 그냥 한꺼번에 교육시켜보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조금 이렇게 좀 더 오류가 있고 착각이 있는데 그런 걸 좀 더 심각하게 검토를 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저 보완해서 좀 더 말씀드리면은 네. 우리가 아까 한 10여 년 전에 우리가 해군대학, 육군대학, 공군대학 네. 물론 이제 그 당시는 해군대학과 육군대학은 진해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상계대학을 자운대로 이전해서 통합을 했어요. 근데 그 통합하고 난 뒤에 과연 그 합동성이 길러졌느냐, 또는 통합에서 어떤 시너지가 있었느냐, 이런 그 결과를 우리가 놓고 볼 때 전혀 시너지가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옛날에는 그 해군학부, 뭐 육군학부, 공군학부 이런 식으로 같이 운영을 하고 있다. 지금 우리 사관학교 통합하는 거와 비슷하죠. 그래 있다가 지금 분리했어요. 분리해서 그 해군대학, 육군대학, 공군대학으로 같은 위치에는 있지만은 그렇게 분리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합동성을 강화하는 명목으로 한 자리에 모아놨다가 결국 실패한 경우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저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저 생각은 앞에 두 분 말씀하신 것과 대동소이하지만 우리 군대는 유사시에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동성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합동교육은 분명히 있어져야 되고요. 그러나 그 합동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먼저입니다. 네. 자, 이러면은 우리 사가지 생도들이 AI도 공부하고 드론도 공부하고 뭐 다 하죠. 그러면 우리 해군 장교들은 해군의 전문성을 가지지 않으면은 합동성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급 장교 때는 이 전문성을 기르고 우리 군을 잘 알아야만 타구를 지원하고 합동성의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합참대학이 중령들 과정이 있습니다. 네. 앞에 우리 저상희 제도께서는 각군 대학 소령들 과정을 얘기하셨는데 중령들 과정이 있는데 합참대학을 일부만 갑니다. 만약에 합동성을 올리려면은 거기 총원이 다 참석하는 그런 교육 과정으로 변경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좀 또 보완을 한다면은 제가 이제 상한학교 명예교수이기 때문에 네. 해군 상한학교에서 제가 이제 30년의 군생활을 하고 해군 상한학교를 떠나서 지난 한 20여 년간을 또 해군 상한학교 사관생도들 도우면서 멘토 역할을 하면서 명예교수로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그동안에 이 6회 공군 사관생도들 교육 과정을 이렇게 제가 살펴볼 때 그동안 합동성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 일례로 우리가 이제 우리 과거에도 있었지만 6회 공군 상관생도들이 교환해서 그 학교에 방문해서 한 일주일간 체험 생활을 합니다. 육사도 회사에 오고, 회사도 공사에 가고, 공사도 육사에 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과정이 있고 이거는 옛날부터 해오던 것이고요. 네. 두 번째로는 좀 더 강화하자 이렇게 해서 한 학기씩 그러니까 이제 1년에 한 학기를 1학년 때만 한 학기를 서로 교환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이 해군사관학교 와서 후반기 한 학기만 이 회사에서 생활하는 겁니다. 또 공사생도도 육사에 가서 한 학기 생활합니다. 회사에서도 육사에 가서 생활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학점은 똑같이 부여하고 있거든요. 네. 그것도 상당히 합동성 강화를 위해서 좋은 점의 하나로서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각종 학년 실습 제도가 있어요. 우리 해군 같은 경우는 네. 배를 타고 나가는 실습이 많습니다. 그런 실습에도 육사, 공사, 심지어 간호사관학교 생도들까지 다시 태워서 예를 들면 여기서 광안까지 항해한다든지 근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체험 훈련을 많이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안 했던 것이 아니고 이 합동성 강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전문성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네. 우리 해군 같은 경우는 진해를 떠나면 안 된다. 항만을 떠나서는 안 된다. 또 해군과 분리돼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전문성이 있어야만 되니까 네. 육군도 마찬가지고 공군도 마찬가지고 해군도 그 전문성이 강화되는 가운데서 합동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동안 계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이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아까 말씀하시는 AI라든지 드론이라든지 미래전이라든지 우주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가미한다면 충분히 지역도 살리고 해군도 살리고 공군도 살리고 육군도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관학교 교육은 그 군 장교를 기르기 위한 기본 교육이기 때문에 이제 전문성을 좀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장교 이제 현장에서 뭐 합동성이라든가 융합 능력을 키우기 위한 기존의 프로그램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좀 도입을 해서 교육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의견이라고 이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좀 좋은 의견들을 많이 주시는 것 같은데 이러한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그 기간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아, 네.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해사 교육 또 그 군사 능력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나눴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군항 진해 역사적 측면에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해사가 진해에 설립된 지 올해로 80년을 맞았죠. 군항 진해에 있어서 해군은 도시 정체성의 핵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진해의 역사성 또 정체성 측면에서 해군 사관학교 이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진해가 일제 강점기까지 보면은 역사 100년이 넘는 군항이 맞죠. 일제가 구축한 항만 등 군사 인프라를 그대로 이용해서 이제 손원일 제도께서 대한민국 해군을 창설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진해에 또 많은 주민들이 그렇게 아는 역사입니다. 손영서 선생님, 손원일 연구센터 대표이시기도 한데 진해 군항의 역사를 청취자들을 위해서 좀 간략하게 좀 짚어주십시오. 예. 손원일 연구센터 손윤섭 대표입니다. 우리 진해는 1945년 해방 이후에는 우리 손원일 제독이 창군 정신으로 무여서 해군을 창설했습니다. 1945년 11월 11일 해방병단을 창설하고 다음 날 진해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동분서주하면서 부대를 만들고 미군과 일본군들이 쓰던 배를 모아서 정비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1946년 1월부터 이제 부대 예산이 나왔습니다. 네. 이에 처음으로 우리 해군사관학교 그 당시 해군병학교죠. 네.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원들의 월급은 1940년 5월달부터 나왔습니다. 네. 예. 이렇게 우리 해군은 시작되었고 지금의 대한민국 해군의 모항으로 탄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전쟁과 대한해 해전 그리고 우리 해군의 현대화와 대항 해군의 발전까지 우리 대한민국 해군의 중요한 역사적 순간들이 진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80년의 군항 역사와 대한민국 해군의 역사가 함께 축적된 곳이 바로 이게 진해입니다. 만약 해사가 이제 대전으로 옮겨갈 경우 군항으로서 진해 정체성 큰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지역의 역사성과 정체성 측면에서 해사 이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세 분의 의견 궁금합니다. 예, 저는 이제 지난 한 57년을 지금 진해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 고향이나 제 2의 고향인데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관생도들 멘토 역할을 하면서 전역 후에도 지금까지 사관생도들 곁에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관학교에서 1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를 여름방학, 겨울방학 포함해서 군항제부터 포함해서 문화활동 모든 것이
사관학교하고 진해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어요. 네. 그 특히 우리 여기 이 군항 중심 도시 이 지역하고는 정말 뗄래 뗄 수 없거든요. 사관학교가 없어진다는 이야기는 진해 그냥 텅 비는 겁니다. 말하자면 예를 들면 제가 예를 들어서 군항제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군항제 하나는 우리 참 군항제가 뭡니까? 진해 군항이잖아요, 그죠? 진해 군항이면 진해잖아요. 진해 플러스 진해 군항 그리고 해군 상하나죠. 또 그래 해군 이거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거기에다 항만 이런 것이 연결돼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군항제 때 모여든다 이거죠. 모여들고 사관학교를 보고 생도들을 만나고 이 군항 이 여건 모든 문화 이 지난 100여 년 그리고 80여 년의 해군을 한눈으로 다 보고 있다고 그러죠. 또 지역에 그만한 돈을 또 그 지역에다 떨어뜨리고 가고 그렇게 하면서 진해가 살아가는 곳이라고요. 네. 해군하고 해군사관학교하고 진해하고 이렇게 같이 살아가는 곳이거든요. 이걸 내가 1월부터 12월까지 지금도 몸으로 체험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생도들이 나오면 어디로 나옵니까? 이리 나오죠. 네. 생도들 면회하러 나오면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면은 어디 가면 지내보잖아요. 그리고 군항제든 뭐 문화활동이든 세미나든 모든 것들이 이게 하나로 이야기할 수 없는 수많은 사항들이 1년 내내 연결되어 가거든요. 그것이 진해에서 이루어진다 이거죠. 만약에 해군산학이 없다면 그런 모든 것들이 없어지잖아요. 진해가 어떻게 살아가죠? 그래서 해군산학이 없는 진해, 네. 또 바다가 없는 해군사관학교 이거는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진해가 다시 같이 공존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이제 진해가 군항으로서 해군과 함께 성장 발전해 왔잖아요. 뭐 우리 이제 말씀하셨지만 군항제 때 해군 퍼레이드라든가 네. 뭐 군악대 공연 빼고서 우리가 군항제 얘기를 할 수가 없고 또 뭐 해사생들 많이 다니는 흑백다방 전설적인 흑백다방 백장미제가 뭐 해양극장 데이트들 하셨죠 그런 데서 네, 그렇습니다. 뭐 이제 이런 곳곳에 지역의 곳곳에 해사와 이제 저 해군들의 추억이 깃들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군이 진해 정체성이자 지역 경제 기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또 해군과 함께하면서 지역이 좋기만 한 것은 아니었어요. 사실 이제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든가 고도 제한이라든가 하는 불편과 희생도 진해 주민들이 감수를 해왔죠. 그래서 이제 해사 이전에 대해서 이 주민들이 갖고 있는 상실감 또 불안감 이런 것이 큰데요. 세 분 모두 이제 진해에서 이렇게 해사도 졸업을 하셨고 또 여러 가지 그 군 복무도 하시고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제 생각들이 또 좀 각별하실 것 같은데 해사 이전이 지역 경제를 비롯해서 지역 이제 사회에 미치는 파장에 대해서 한 마디씩 더 좀 얘기해 주십시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진해에서 해군 사관학교가 없어진다는 것은 저는 상상도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81년도에 이제 이 진해라는 곳에 해군 사관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왔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관학교에 다니면서 네. 또 진해에 또 그 아름다운 아가씨 그리고 마음씨 착한 우리 아내를 만나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네, 그걸 다 그때 어디로 갑니까? 그럼 저희들은 네. 이제 예?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해하고 해군사관학교는 그런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사실 80년이라는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제 그 가벼운 역사의 그 무게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 방송에 나오는 맛집만 봐도 10년, 20년 동안 많은 그 노하우를 개발하기 위해서 메뉴를 개발해 노력하고 하는 거 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는 80년 동안 해군과 진해와의 그런 끈끈한 유대감 속에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 해군사관학교가 만약에 여기서 없어진다 그러면 이 지역 경제뿐만 아니라 제가 그리고 그동안 알고 있었던 지인들은 다 어떻게 이제 합니까?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해군의 역사와 그다음에 해군의 대한민국의 상징인 그런 진해와 해군사관학교는 반드시 계속 여기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당위성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마 가족이 보고 있을 겁니다. 네. 예, 손영숙 선생님도 말씀해 주세요. 그 목포는 항구다. 네. 진해는 군항이다. 진해는 군항이다. 아, 네.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거든요. 전통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 진해 군항기는 이 벚꽃 축제를 사실은 그 중요시 하지만 진해 군항제입니다.
그렇죠. 군항이 군항제죠. 없으면 안 됩니다. 예. 네. 거기에 바로 찐빵의 앙코 같은 곳이 바로 해군사관학교입니다. 네, 안고요. 예, 앙코. 네. 좀 오래간만에 들어보시죠. 아니요, 귀에 쏙 들어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사관생도들이 그 진해에 없다. 진해의 맛이 날까요? 멋이 날까요? 아닐 겁니다. 군항제 아마 반쪽짜리 군항제밖에 안 될걸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지금 주민들은 들끓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진해 지역 범시민 대책 회의에 나가 보니까 정말 진해 시민들은 들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저도 진해 몸담은 지 무려 한 40년이 넘었는데 진해는 군항이다. 이것이 바로 전통이고 우리 진해 시민들이 살아있는 그런 역사입니다. 이제 방송 시간 꽤 됐습니다. 이제 정리해야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덧붙여서 하실 말씀들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그 해군 상한학교 문제는 이제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가 전체 이익을 한꺼번에 제가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요새 자주 이야기 나옵니다만은 국가 군영 발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국가 안보 역시 그 양보할 수 없는 그런 가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교육 효과라든지 또 군사적 효율성, 그다음에 지역 경제, 국가 안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절대 해군사관학교는 진해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어서 말씀해 주시죠. 네, 그리고 이제 사관학교 통합하는 문제는 사실은 이제 그 계획은 필요합니다. 네. 계획은 필요한데 꼭 통합이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고요. 각 군에 대한 정체성이라든가 전문성들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러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다시 한번 심층 연구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대안도 갈 수 있는데 그러한 그런 충분한 검토가 없이 자꾸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되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하지 않습니까? 장점은 하나도 없고 단점이 많은 것을 왜 자꾸 그렇게 하려고 하는지 진해에 대한 역사성부터 시작해서 국가 안보까지도 국가의 안보는 사실은 이렇게 손쉽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관학교 장교들 만약에 개편한 개혁 바꾼다면 앞으로 30년, 50년 동안을 길러야 되거든요. 그분들을 그 사람들 길러서 그 사람이 해군의 큰 함정들을 지휘하고 할 동안 그동안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러한 해군에 대한 역사성, 정체성, 전문성 등을 충분히 고려한 그런 개혁 방향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전 여부는 우리가 토의할 수 있습니다만 경제적 효율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역사와 문화 그리고 그 지역 간의 그 가치관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이제 만약에 정부와 여당에서 10월 달에 입법이 되면요. 우리 해군 사관학교가 없어지고 국군 사관학교 해군 학부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교과가 없어집니다. 교과에 뭐가 있냐면 천자봉 구름 속에 있습니다. 네. 그 교과도 바꿔야 됩니다, 이제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바로 해군 사관학교 폐교순입니다. 네. 예, 정말 눈물 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 정부에서도 잘 생각하셔서 검토 고려해 주시기를 학수 기대합니다. 네. 얘기 지금까지 이제 해군사관학교 총동창회 옥포회를 모시고 해군사관학교 이전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라디오 진해 살롱은 좀 특별하게 진행했습니다. 진해의 가장 큰 현안으로 대두된 해군사관학교 통합 이전 문제에 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진해 해군사관학교를 내륙으로 이전해서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해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한다는 정부 계획에 관한 해군사관학교 총동창회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특히 해군장교 양성을 위한 해군사관학교의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적 측면과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이번 해사 이전의 계획이 타당한지를 중점적으로 이야기 나눴습니다. 진해살롱 특집 해군사관학교 이전과 군항 진해 다음 시간에도 이어집니다.
폭염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진해살롱이었고요. 저는 이수미였고요. 이곳은 마을 공동체 미디어 진해마을 라디오입니다.